다음이요. 세 번째. 이 오성치료가 가장 유명합니다. 오늘 오성치료를 최근에 그 정보까지 다 같이 안내해 드리겠어요. 자, 넘기세요. 이거는 환단고기에 무진 50년 오성치료라는 기록 때문에 등장한 겁니다. 무진 50년이 BC 1733년, 무진 50년, 그러니까 BC 1733에 오성이 수금화목토가 취합한다 할 때 취자입니다. 여기서 루가 이제 원래 별자리 루예요. 그러니까 옛날 동양 별자리가 28수라고 해서 바로 윷놀이판이 29개죠. 가운데 안방을 빼면 28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달이 그 28수 근처를 지나가던 거를 형상화한 것이 윷놀이다. 그 말이 상당히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28이라는 숫자는 동양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분이 한글, 훈민정음이 28자인 거는 별자리와 관련이 있다고 상당히 신빙성 있습니다. 일단 제목만 들어도 이거 해볼 만하다. 그런 판단이 씁니다. 이거 아주엉터리는 아니겠다. 그런 말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컴퓨터 돌려보면 루가 아니에요. 다음이요. 그런데 어쨌든 요거는 오래전에 1993년에 라데일 박창범이라는 우리나라 제 후배 천문학자 둘이서 한국 천문학 퀴즈에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걸 실어줬어요. 근데 이 라데일 박사가 이 논문이 과학사학회는 한글로 있는데 저는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천문학 논문을 인용합니다. 이 천문학 퀴즈에 1993년에 이걸 발표를 했는데 알다시피 라데일 박사가 요절합니다. 일찍 죽고 박창범 박사가 그 후에 꽤 시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단군조선에 천문 기록을 남겼다는 좋은 논문을 썼는데 칭찬을 받거나 상을 받기는커녕 우리 민족이 그렇게 위대할 리가 없다. 그 환단고기 기록은 중국 거 베낀 거다. 아니면 중국 사람이 계산한 거다. 그런 사람들이 압도적이어가지고 박창범 박사가 그 이유로 아예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마음이 병들어 있고 지금도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효성스러운 민족인 우리가 언제 부모님을 갖다 버렸다고 고려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반도에 갇혀 살았다고 한반도란 말을 씁니까? 한반도란 말은 우리나라 역사책에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일본 애들이 만든 단어입니다. 너희 반도에서나 먹고 살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바보가 돼서 그동안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 오성치를 컴퓨터 돌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다음이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해와 달 사이에 주옥처럼 5개가 화수토 목금 순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한 뼘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 뼘이라는 게 작은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90도가 5뼘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뼘이 몇 도겠어요? 90을 5로 나누니까 나누는 게 잘 안 되네. 예, 하여튼 뭐 꽤 되죠. 예, 그래서 한 뼘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가까운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에 아주 재미있는 논문 발표가 이번에 저희 신문 전면 광고 보셨죠? 대한사랑에서 대한역사문화혁명 원년을 선포한다. 이 행사를 5일 동안 했습니다. 5일 동안 했고 식민사학 쪽하고 대법원에 가서 3년 동안 싸워서 이긴 이덕일 박사가 최근에 그 전라도하고 경상도에서 멍청한 시장들이 하고 있는 일본 임나일본부 지명 복원 그거 신랄하게 초청 강연으로 공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내로 언론에 이제 보도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오성치료 강의가 하나 있었어요. 예, 다음에 이번엔 거기 그 학술 발표문에 보면 단군색이 나타난 오성치료의 새로운 의미 연구를 해보자. 예, 그래서 이 발표를 했었어요. 여기 김윤 명이시죠? 명자죠? 김윤 교수입니다. 예, 다음에 사진 있어요. 예, 넘기세요. 예, 김윤명 교수님 모습입니다. 그래서 김윤명 교수님 뭐라고 발표하셨냐? 다음에요. 예,
그러니까 아까 박창범 라델 논문을 보면 이건 한글로 써놨으니까 과학사 논문을 말하는 거죠. BC 1734 결집이 루성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성치루가 참 이상한 게 오성이 만났다는 것까지는 맞는데 28수 중에 루가 아니에요. 그게 저는 그때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4,000년 전에 28수가 저는 정립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됐어. 28수라는 게 각항저방 신미기 하는 것이 그때도 지금도 각항저방이었겠느냐. 근데 그걸 난 모른다고 확신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박창범 박사가 책에서도 계속 그 루라는 것을 별이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루자가 많이 쓰는 루자가 아니에요. 별자리에 쓸 때만 많이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천문학을 공부한 이 위서론자들이, 즉 환단고기를 구라라고 하는 애들이 뭐라고 공격을 했느냐. 이 친구들은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근데 바로 이제 그거 보고 신이 나가지고 사이비 역사학 신봉자들은 이것만 대답하면 된다. AD 1940년에 일어난, 그러니까 해방 5년 전에 일어난 천문현상하고 그다음 오성치루를 말하는 BC 1734년 거하고 어느 게 진짜 오성치루냐. 제가 이걸 보고 이것만 yes, no로 대답해라. 얘가 그런 질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너 참 머리 나쁘다. 내 지금부터 해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얘 얘기는 뭐냐면 1940년에 오성치루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유립이나 이런 분들이 그걸 보고 역사책에 오성치루라는 걸 만들어 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거는 확실히 루였는데 요건 엉터리니까 그게 엉터리다 이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럼 이유립이라는 분은 BC 1734는 어디서 알았는데? 그러니까 오성치루라는 것이 있으니까 나도 오성치루 하나 만들자 해서 넣었어. 근데 그 연도를 고른 건 BC 1734는 뭘 보고 골랐냐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살인사건이 났어요. 사람을 죽였다는 게 지금 중요해. 근데 이 멍청한 애가 세탁소 앞에서 죽였냐 편의점 앞에서 죽였냐 자꾸 그거 갖고 뭐 따지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오성이 모였다는 사실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학문이 깊지 못하면 저런 말도 안 되는 자충수를 두는 거예요. 저거 지적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유튜브 보시는 분들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돌려서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유립이라는 분은 BC 1734를 뭘 보고 생각해냈냐고. 무진 50년을. 뭔가 원전이 있었겠죠. 그것은 1911년에 딱 30권 찍힌 환단고기 원본임에 틀림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이, 학문이 깊지 않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광개토 태왕비는 우리 고구려 조상들이 왜곡한 거다, 그런 말 함부로 녹화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함부로 박아묵의 이름 석자를 대면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혼돈시키고 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다 그거 왜 이렇게 용감해요? 나는 그 나이 때는 감히 그런 그 사람 그렇게 살면요 그 교수 자리도 못 지켜요. 제가 인생 선배로서 조금 더 고수가 되면 좀 까보세요. 참 한심한 일입니다. 한심한 일.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점점 사람들이 자꾸 저 말을 믿기 시작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참 어렵게 한 말씀 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름 활자화하면 저도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그 아주 나쁜 버릇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루자라는 게 과연 별자리냐? 이분은 김유명 박사님은 거기에 이제 그 생각을 계속 거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진년에 오성이 루성에 모였다. 이 안경전에 환단고기도 그렇게 나오고 다 양자리 모였다고 나오는데 이게 결국 박창범 박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오성치루가 루라고 별자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별자리로 받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박창범 박사가 뭐 질문 있으십니까? 박창범 박사가 그거는 잘못한 것 같다, 이제 결론이 그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박창범 박사의 업적이 뭐 조금이라도 손실이 된다고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예. 오성이 모였다는 게 하여튼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박창범 박사가 나대일은 죽었고 박창범 박사가 룰을 별자리로 해석하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별자리라 생각을 했는데 김용문 박사님은 안 그랬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 보세요. 근데 루라는 말은 저보다 한자를 더 잘하시니까 저는 여기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자의 말을 보면은 오곡이 뭐 이렇게 루루연, 그러니까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것을 이걸 별 이름 루자도 되지만 이게 그 루를 묘사한다네요.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번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저 나무 목자면 저 무슨 누각 누자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루를 쓰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보아 일부는 차고 일부는 비어 층으로 보이니 나타나는 것을 루라고 한다. 이렇게 이날 발표를 하셨는데 이분이 발표하시면서 시간 배정을 잘못하셔가지고 그다음 그 앞에 있는 화면이 아마 안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 진짜 중요한 부분을 다 넘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파워포인트를 다시 그대로 가지고 제가 대신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 루라고 하는 것이 오성이 이렇게 뜨문 5개 모였다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루에 모였다고 한다면은 오성치 어루, 어자 한자로 어가 영어의 at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나 뭐가 들어갔어야 했다. 오성치루가 어색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 증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낸 오성 결집 현상이 없어요. 오성치루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논문 썼던 오성개합을 그게 사실 오성치 각이에요. 오성치 각에서 일어났는데 나중에 나온 오성치루도 어차피 루가 틀린데 그 시대 그걸 제대로 오성치 각이라고 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오성개합이란 말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에도 오성치 뭐라는 표현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 박창범 박사가 해석한 것이 그것이 잘못된 거라면 아주 깔끔하게 이게 끝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구처럼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편의점에서 죽었냐, 앞에서 죽었냐, 뭐 문방구 앞에서 죽었냐, 그 별자리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 그 다음에요. 그래서 결론을 잘 내리시더라고요. 오성치루의 가능한 해석이 오성이 별자리 루에 취하다. 요때는 요거 수구를 읽으면 안 돼요. 이게 별자리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숙, 숙박할 때 숙자인데 요때만큼은 28수 수로 읽어야 됩니다. 오성이 루수의 별자리에 취하다 할 때는 컴퓨터하고 안 맞아. 근데 오성이 루 모양으로 취하다. 그러니까 5개가 떠듬 모였다 하고 표현하면 컴퓨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합치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천문학자들도 부담을 덜죠. 왜냐하면 왜 나대일 박창범 논문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환단 쪽에서 늘 하던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읍 지부 행사라 이사장인 제가 직접 오면서 일부러 처음 몇 개 깜짝 쇼를 좀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아마 기존에 우리 회원님들이 이게 더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루가 틀리다는 게 사실 부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서론 애들은 그게 약점인지 아킬레스건인 줄 알고 신나게 공격을 한 건데 그거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멍청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희가 거기서 해방된 거죠. 예,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잠깐 토론했는데 이 그림은 상당히 정확하게 그린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용명 교수님이 직접 그리신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아까 다시 넘기긴 시간이 그렇고요. 지금 아까 47분에 시작했죠. 40분밖에 안 했네. 자, 그래서 보시면 아까 어떻게 됐었냐면 여기 달이 있고 화수토 목금이 이렇게 한 줄로 쭉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성이 한 줄로 쓴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천문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수금, 지화, 목토가 한 줄에 섰다.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지구까지 같이 한 줄에 쓰면 아무리 천문학을 몰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금, 지구,
화목토가 한 줄에 있으면 지구에서 봤을 때 이쪽은 수성, 금성이 있고 이쪽은 화성, 목성, 토성인데 어떻게 5개가 모입니까? 그러니까 오성 결집 현상은 행성 5개가 한쪽에 모이고 지구는 반대편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자꾸 그 행성 5개가 한 줄로 쓰는 건 연립방정식 풀문데 천만에요. 지구가 빠져야 된다니까. 그 다음 이 양반이 이거 잘 설명하신 게 지구가 이게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해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으면 밤이야. 새벽 0시란 말이죠. 그 요 까만 점이 지구가 한 바퀴 돌아서 12시간 지나서 여기가 낮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으면은 이제 여기서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해를 보고 저녁에 질 때 저녁에 요 5개가 화, 수, 토, 목, 금으로 보인다는 거죠. 잘 보세요. 화성이 제일 위에 있고 수, 그 다음에 토, 목, 금이 요렇게 해서 지구에서는 요렇게 5개가 일렬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천문학 공간 개념을 설명하시려고 요거를 그림을 독자적으로 그리셨는데 정확합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제가 다시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예, 다음. 그래서 결론으로 더 이상 조선이 신화다. 단군 신화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죠. 신화란 말은 듣기는 멋있죠. 제우스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다. 그러면 제우스가 역사 인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군 신화란 말은 단군 조선이 역사가 아니라는 그 농간입니다. 거기 놀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성치루가 어쨌든 간에 행성 5개가 나란히 섰다는 걸 4000년 전에 제 천배 천문학자가 기록을 남긴 건데 그게 문방구 앞에서 만났던 편의점 앞에서 만났던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행성 5개가 한 줄로 서 있다는 기록 어디도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집트에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하면은 난리를 칠 거라고. 아, 역시 이집트는 달라. 뭐 그것이 또 상형 문자로 막 써 있어 봐요. 그 해독을 어떻게 하고 난리 칠 겁니다. 왜 우리나라 환단고기 책에 무진 50년 오성치루 딱 있는데 아무도 인용을 안 하냐고. 오히려 인용을 하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들 나는 식민사상 없어. 나는 사대주의 없어. 무슨 말씀하십니까? 언젠가 어떤 분 얘기를 하는데 야 그건 요순시대 얘기야. 요순시대가 무지하게 좋은 줄 압니다. 그 요순시대 유토피아 때 얘기야. 요왕은 자기가 순왕한테 죽을까봐 아황과 여행이라는 딸 둘을 갖다 바쳐요. 그래서 살아납니다. 아들 단주한테 왕위를 안 넘기고. 근데 순왕은 또 묘족한테 잡혀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두 딸이 그 동정호에 자살을 해요. 그때 두 딸이 토한 피가 지금도 대나무에 붙어 있다고 그 관광 상품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요순시대가 어떻고 그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참 한심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 정년 퇴임하시고 시간 많으신 분들 매일 등산 가십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깁니까? 근데 제가 맨 마지막에 소개하겠지만 공부가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만 예를 든다면 강태공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분들은 강태공이 누구요? 낚시꾼. 그게 다야. 왜? 강태공이 누구예요? 하상주 상나라 말기에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로 숲을 만들어 먹는 걸 뭐 주지웅님이라고 하죠. 주지웅님을 하던 상나라 말기 아주 나쁜 놈이 있었어요. 주왕이라고. 주나라한테 망한 이름 왕이 주왕입니다. 그 헷갈려요. 예. 그래서 그 주왕을 그 하상주니까 주나라 문왕이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말이죠. 그 폭군을 그때 모셔온 책사가 강태공입니다. 알면 알수록 재밌어요. 그 다음에 그 정도 알면 대단한 거죠. 거기 한 술 더 나가. 문왕은 뭐 했어요? 주역 공부했어요. 그 주역에서 그 주역 그 64개 그 해석을 주석을 다 달아. 근데 문왕의 첫째 아들 첫째가 죽고 둘째죠. 무왕이 결국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강태공과 함께 상나라를 멸망시켜요. 근데 그 동생인 주공이 아버지가 쓴 괴사에다가 여기 저보다 더 고수 있으실 텐데
뭡니까? 효사를 보태가지고 주역을 완성해요. 그 주역이 결국 우리 다 완성된 줄 알고 거기서 후천이 없는 줄 알고 문왕 8개가 후천이고 앞에 복희 8개가 선천이고 개벽이 다 끝난 줄 알고 있다가 우리나라가 현대에 와서 기밀부에 정역이 나타나면서 그 정역에서 뭡니까? 바로 개벽이 나오고 개벽이 민초들의 이 세상이 뒤집어졌으면 하는 그 개벽 그것이 동학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 정역이나 그 시대 그거를 꿰는 학자가 계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읍에 계신 분들이 객지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다. 그러면 그게 정읍의 체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부라는 게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내공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둑 잘 두는 사람은 자는 사람 두들겨 깨워서 둬도 이깁니다. 못하는 사람은 2박 3일 동안 정석 외워서 덤벼도 집니다. 학문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연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오늘 제가 천문학만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얼마나 이게 많겠어요? 예, 다음 제가 10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